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7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콘의 엑스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처가 크지 않은 거래소 코인들이 서로 상장을 시켜주는 애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로는 폴리곤이 이탈리아의 중앙은행과 자산 토큰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각 코인들의 AMA와 블록체인 세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코인쉐어지에서 제공하는 펀드 및 투자 상품의 코인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의 강세 신호를 알리는 자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디지털 자산과 실생활을 연결하고 분리되어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DPoS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구축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해당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멀티체인 브릿지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콘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로서 줄여서 BTP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택된 검증인에 의존하여 크로스체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브릿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아이콘은 보다 안전하고 상호 운용성이 높은 BTP를 사용해서 탈중앙화된 데이터 전송 및 검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전송하고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BTP로 인한 유연성 덕분에 개발자들은 아이콘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앱과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은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구동이 되면서 낮은 지연 속도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콘은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로 네트워크 내의 거래 수수료 결제, 디앱 이용,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아이콘 홀더들은 토큰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이는 아이콘의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아이콘이 7월 31일부터 엑스콜 퍼블릭 인센티브 테스트넷 프로그램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아이콘은 메인넷에서 엑스콜 출시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개발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콘 엑스콜에 익숙해지고 크로스체인 기술의 흥미로운 개선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인센티브 테스트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84만 5천 개의 아이콘이 상금으로 주어지며 하나로는 약 2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아이콘의 엑스콜 테스트넷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콜 테스트넷 프로그램은 크로스체인 생태계에 제품을 온보딩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이콘의 프로토콜인 BTP와 엑스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바이낸스 체인과 이더리움, 하바와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테스트넷을 통해서는 이더리움 세폴리아와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 하바 테스트넷 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고 디앱의 개발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엑스콜을 사용함으로써 크로스체인 디앱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고 크로스체인 통신을 표준화함으로써 서로 간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발자가 선호하는 체인에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맞춤형 상호 운용성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트렌드를 보면 피르마 체인이나 리퍼리움 등 잡 알트코인의 상승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도 시총면에서는 2,700억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엑스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거래소 코인인 MX와 BGB입니다. MX는 MEXC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 그리고 BGB는 비트겟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입니다.
MEXC와 비트겟에서 서로의 거래소 코인을 한국 시간으로 7월 31일 오후 7시에 상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사용처가 전혀 없는 코인들의 상장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하는 상장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MX 코인은 1년간 약 3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MX는 거래소 코인으로서 런치패드나 킥스타터를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거의 없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점은 세력이나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BGB 또한 MX에 비해서 상대적인 상승폭은 적었지만 2배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서로 간의 거래소 코인 상장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어느 정도의 펌핑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상장 당시에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 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관심이 꺼지면서 시세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X나 BGB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상장 시 크게 상승한다라면 일부 물량은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세타 코인입니다. 세타 코인이 7월 중 AMA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7월 30일이나 31일쯤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타TV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CEO, CTO, 전략부서의 책임자가 참석하기에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헤데라입니다. 헤데라가 한국 시간으로 8월 2일 오전 9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블록체인 세션을 진행합니다. 세션의 참가 비용은 무료이고 연사로는 각국의 VC를 비롯해서 헤데라의 CEO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패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앞으로 헤데라의 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솔라입니다. 솔라가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에 AMA를 진행합니다. 솔라의 프로젝트 리더는 커뮤니티를 초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고 한국 그룹은 8월 1일 오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AMA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서와 솔라의 직불카드 그리고 솔라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그룹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솔라를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느린 거래 처리 속도와 제한된 확장성을 개선하고자 구축된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폴리곤은 이더리움과 연동된 별도의 사이드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거래와 검증 및 기록은 폴리곤의 사이드 체인에서 진행하고 최종 결과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확장성을 개선했습니다. 폴리곤은 출시부터 이더리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더리움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 장점이고 해임달 아키텍처와 지분증명 방식인 POS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곤은 ZK 롤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완전한 탈중앙화 그리고 이더리움의 높은 신뢰성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당 12,000개의 높은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서 거래 수수료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거래 수수료 지불 및 스테이킹 참여 등에 사용이 됩니다. 폴리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롤업 솔루션이자 사이드 체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이 이탈리아 중앙은행과의 중요한 파트너십 호재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산하 금융혁신개발센터인 밀라노 허브는 6개월간 금융기관이 디파이 및 토큰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이 폴리곤 랩스와 암호화폐 전문 커스터디 업체인 파이어블록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테사 상파울로 은행 그룹을 포함한 이탈리아 은행 그리고 자산관리자 및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점과 탈중앙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안전하고 규제된 방식으로 디파이를 통해서 토큰을 실험하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토큰화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이탈리아 또한 혁신 산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호재 소식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토큰화된 모든 산업에서 가치를 전송, 결제, 저장하는 방식을 개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당연한 것이 토큰화를 지원하게 되면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 또한 절감이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금융사들이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 수준을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총괄 매니저는 디파이가 기관이나 은행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인 운영 환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힌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폴리곤이 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폴리곤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인쉐어즈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의 자산 플로우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펀드 및 투자 상품은 5주 만에 유출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주 동안 7억 4,200만 달러가 유입된 것에 비하면 650만 달러라는 낮은 수준의 유출이다 보니 이슈가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인별 플로우를 확인해 보면 이더리움이 660만 달러의 유입이 발생이 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또한 26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부분 승소로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의 시세 상승을 모두가 바라보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펀드 및 투자 상품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상승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자료들이 함께 발표가 되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고래들이 7월 28일 하루 만에 하나로 약 3,200억에 달하는 큰 금액의 콜 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하루 거래된 콜옵션 거래량이 전체 옵션 거래량의 55%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의 유입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카톡방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과 리플은 꼭 알트코인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